안녕하세요. 월요일 요즘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월요일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순풍 다우지수 700포인트 넘는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느낌입니다. 한 달 동안 저희 예측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사과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왜 틀렸는지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상승미수의 시장 예측은 틀렸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100기를 던지고 투항해야 하는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틀렸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말 100기 던져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5월 초에 했던 방송 화면입니다. 속지 말자 지수 상승. 5월 증시에서는 상승할 때마다 현금 비중을 높이자. 예, 당연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현금 비중을 많이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 내내 10% 정도밖에 현금 비중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예측은 하고 예측이 틀렸다고 망연자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대응을 해야죠. 그게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이 얼마나 올랐는지 나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5월 초 어린이날 직전에 나스닥 지수 12,000포인트였고요. 6월 2일 금요일 종가 13,240포인트, 약 10%의 지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하락한다고 상승할 때마다 물건 다 팔았으면 거덜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장 예측을 했는데 틀렸던 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채한도 협상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쉽게 타결 어려울 것이다. 디폴트 가능성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그런데 정말 쉽게 타결됐습니다. 5월 셋째 주 우리 바이든 대통령께서 G7 회담장으로 출발하기 직전부터 타결 가능성이 나왔고, 그리고 주말에 상원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부채한도 협상이 쉽게 타결됐으니 주가에는 호재였죠. 두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만약에 부채한도 협상이 잘 돼버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6월 FOMC 6월 14일인가요? 아무튼 6월 셋째 주 수요일, 목요일에 끝날 FOMC 이번에 금리 인상 스킵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 제가 바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즉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래서 주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을 좀 오를 때마다 확보하자. 이런 의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에서도 되었죠. 미국 경제 여전히 강하다. 이거 증시가 계속 이 점만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페드와치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고용지표 상당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금리 인상 동결, 기존의 5.25%에 74.7%의 투자자들이 배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지표 강세에도 불구하고 6월 FOMC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은 호재죠. 그렇다면 왜 이런지 금요일 강력한 고용지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매날에 난판 페이롤 5월에 33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즉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5월에만 33만 9천 개 증가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위에
지난 1년간 12개월 평균 일자리 증가 개수가 33만 7천 개, 최근 3개월의 평균은 28만 3천 개, 그리고 팬데믹 전 2019년에 평균 16만 3,250개, 2018년에 19만 개 증가했어요. 그런데 5월 33만 9천 개나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미국 경제 정말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표였어요. 자, 강력한 고용지표, 이렇게 좋은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중단, 이거 사실이야? 이거 실화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예, 그 이유도 찾아봐야죠.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 이게 CPI와 대부분 후행, CPI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05년 이후에 보라색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고요. 초록색이 미국의 CPI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CPI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조금씩 거의 시차를 두긴 하지만 유사한 흐름입니다. 즉 이렇게 일자리 개수가 무지 늘어났지만 결국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파트타임 시간당 일자리가 늘어난 것뿐이고, 다행스러운 건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에 이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금리 수준이라면 미국 경제는 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증시가 있다며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왜? 6월 달에 금리 인상 일단 중단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앞에서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임금 상승률의 하락 조정, 이로써 물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난 방송에서 HYG 하이힐드 채권 ETF죠. 이게 가장 위험한 투자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ETF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위험을 감수하는 시장 분위기가 많다. 당연히 위험을 감수한다.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죠. 저렇게 일주일 동안 HYG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렇다면 저런 상황에서 여러분, 늦기 전에 fear of missing out, 빨리 지금이라도 주식을 더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 여러분 고민을 시작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 방송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현금 비중을 6월 둘째 주나 셋째 주까지 최대 30% 확보하는 전략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오를 때 조금씩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전략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증시가 골디락스, 주가도 오르고 경제도 좋아지고 채권 금리도 오르고 모두 다 좋은 골디락스보다는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그 과도한 우려감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 파트타임 위주의 일자리이긴 하지만 일자리 증가수가 어마어마하다, 이걸 기반으로 증시에 과매수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온 다음에 대응하면 느리잖아요.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6월에 금리 인상 스킵을 하더라도 7월 페드 와치를 보면 금리를 최소 0.25% 추가 인상할 것이다 라고 배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7월 26일 FOMC에서 투자자들의 53.5%는 0.25% 올릴 것이다. 그리고 14.4%는 0.5%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0.25%든 0.5%든 금리 인상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68%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6월은 중단한다고 증시가 좋아할지 모르지만 7월에 인상하게 되면 경제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슬슬 걱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 옵션 세력들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방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는지 그 지표 VIX입니다. VIX 14.60입니다. 금요일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지난 1년 동안 최저점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팬데믹 당시에서 최저점 약 12까지도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VIX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증시는 올라간다는 의미죠. 하지만 저 위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즉 현재의 과매수 상황은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곡의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현재 제가 88% 있잖아요. 상승은 즐겨서 함부로 한꺼번에 팔지 않습니다. 계속 분할로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할 텐데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4일 그리고 그 이전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최대 30%까지는 좀 늘려볼 생각이다. 왜? 7월 0.25% 추가 인상? 만만치 않은 증시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모를 때는 엉덩이를 무겁게 그 자리에 계속 끌고 있어야죠. 일단 저는 현금 비중 아직 이제서도 지금도 12%에 불과합니다. 꾸준하게 2주 내내 조금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모두가 다 환호할 때가 항상 위기가 있었죠. 그렇다고 폭락? 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락 그런 걱정할 바에야 일이나 열심히 하는 게 좋고요. 다만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